프롤로그. 끓는 물에 우려진 시간 한 잔. 한 잔의 홍차를 마신다는 것은 잎사귀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바람을 마시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인도의 태양과 중국의 안개, 스리랑카의 붉은 토양과 케냐의 뜨거운 대지가 우려져 있습니다. 홍차는 급하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천천히 풀려나오는 향과 색, 그 느린 속도를 받아들이는 일이 곧 삶의 한 리듬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젊은 날에는 커피처럼 빠르고 강한 것이 좋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은 조용히 우러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홍차가 말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영상은 애프터눈 티나 다과가 아닌 그저 순수한 홍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해졌으며 어째서 오늘날까지 이토록 많은 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그 맑고도 붉은 빛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려 합니다. 1장. 홍차의 기원과 탄생, 전설이 된 찻잎의 여정. 모든 이야기는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홍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고 여린 찻잎의 여정은 중국의 한 깊은 산자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737년경 중국 신농시가 나뭇잎 몇 장이 뜨거운 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차의 기원을 처음 맛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잎사귀가 바로 차나무의 잎이었고 그 우연이 바로 오늘날 홍차의 시작이자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홍차, 즉 산화 발효를 거쳐 짙은 색과 깊은 향을 지닌 차는 훨씬 나중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가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과 이주, 기후의 변화는 차의 저장성과 운송을 요구했고 그 속에서 찻잎을 태우고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기술이 태어난 것입니다. 차는 더 이상 생엽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담은 음료로 진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산소종입니다. 홍차의 시초로 불리는 이 차는 푸젠성의 무이산 일대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장작 불에 찻잎을 덮고 천천히 말리고 그 향을 깊이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이 홍차는 이후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검은 차, 블랙티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찻잎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세계 무역의 물결을 타는 주인공이 되었고 국가와 국가, 문화와 문화를 잇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언젠가 한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피어난 어린 찻잎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차의 기원입니다. 전설이 시간을 지나 입안에서 향기로 되살아나는 여정. 그 찻잎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바람과 햇살, 흙과 시간이 만든 기적이다. 2장. 홍차의 세계로의 확산, 제국의 항해, 차의 외교. 홍차가 중국의 깊은 산에서 피어난 잎이라면 그 잎은 곧바로 제국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7세기 유럽의 무역항이 분주히 열리고 동인도 회사가 번영하던 시절, 홍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황금보다 비싼 상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영국이었습니다. 홍차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귀족 사회를 매료시켰습니다. 검은 액체의 매혹적인 향, 뜨거운 물속에서 퍼지는 붉은 빛깔, 그리고 입안에 퍼지는 그윽한 여운. 차는 영국인들에게 품격과 교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캐서린 오브 브라간자, 포르투갈의 공주이자 찰스 2세의 왕비였던 그녀는 차 문화의 애호가로서 왕실에서 차를 즐기던 모습을 통해 영국 상류층 전체에 홍차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제국주의의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졌습니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홍차와 아편이라는 무거운 거래를 시작했고 결국 아편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차는 더 이상 단순한 식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외교, 경제 질서,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홍차는 부드럽지만 강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잔의 물이 제국을 움직이고 한 모금의 향이 역사를 흔들었던 셈입니다. 이후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스리랑카, 실로네,
대규모의 차 재배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삼, 다즐링, 실론, 이 익숙한 이름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한 지역들입니다. 특히 다즐링 홍차는 해발 고도 2000m의 청명한 공기 속에서 기품 있는 향을 머금으며 자라났고 영국 왕실의 전용차로 지정될 만큼 그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홍차의 샴페인이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그 고귀한 향 때문이죠. 이처럼 홍차는 세계의 지도 위를 따라 퍼졌고 한 나라의 식물이 전 인류의 문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의 본질입니다. 강제의 역사 속에서도 찻잎은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홍차가 지닌 조용한 우아함의 힘이자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 잔을 기울이며 마음의 쉼을 찾는 이유입니다. 3장. 잎에 깃든 풍경, 다즐링, 아삼, 실론. 홍차의 잔을 기울이며 마음의 쉼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마시는 건 단순히 따뜻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땅의 숨결과 바람의 결 그리고 시간의 켜가 켜켜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차는 그렇게 한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손길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지니게 됩니다. 1. 다즐링, 히말라야 안개 속의 은은한 우아함. 다즐링은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산자락 해발 20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낮에는 따스하고 밤에는 쌀쌀한 기후, 구름과 안개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스쳐 지나가는 신비로운 기상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찻잎을 길러냅니다. 다즐링 홍차는 때로 청포도 향, 때로는 머스켓 포도처럼 깊은 과일향을 내며 홍차의 샴페인이라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합니다. 특히 봄에 수확된 퍼스트 플러시는 가볍고 산뜻한 그 향으로 잔을 드는 순간부터 마음을 산속으로 이끄는 듯합니다. 이 다즐링 한 잔은 무언가를 결단해야 할 때보다는 그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날에 어울립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 다즐링은 말 없는 위로가 되어주곤 하지요. 2. 아삼, 붉은 대지에서 피어난 깊은 힘. 인도의 아삼 지방은 다즐링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지대, 풍부한 비, 거센 햇살. 이 극단적인 기후 속에서 자란 찻잎은 마치 대지의 심장처럼 묵직하고 강인한 맛을 냅니다. 아삼 홍차는 진하고 깊은 풍미, 때론 몰트 메가처럼 구수한 향을 지녔으며 우유와 설탕을 더한 짜이로서 인도인들의 아침을 깨우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아삼은 종종 아침용 홍차로 사랑받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고 삶을 다시 정돈하는 역할로 말이지요. 노년의 어느 날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할 때 아삼 한 잔은 마치 아직 괜찮습니다라고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그 강한 기운은 단지 카페인이 아닌 토양이 주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3. 실론, 햇살과 바람의 섬, 찻잎의 낙원. 지금의 스리랑카, 과거에는 실론이라 불렸던 이 섬은 대서양 무역의 주요 거점이자 영국의 차 재배 실험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국적인 바다와 풍부한 강우량, 그리고 고도에 따라 다른 기후는 이곳의 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해발 12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수확되는 하이그로운 실론티는 맑고 밝은 향, 깔끔한 뒷맛, 그리고 미묘한 감귤류의 상쾌함이 특징입니다. 실론 한 잔을 마시는 일은 마치 해가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잔잔한 클래식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깊거나 강렬하진 않지만 그 청명함 덕분에 어떤 기분에도 조화를 이룹니다. 노년의 오후 독서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시간 속에서 실론티는 마음의 숨을 고르게 해주는 차가 되어줍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이지요. 이처럼 다즐링, 아삼, 실론, 홍차의 고향들은 단지 찻잎을 길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기후와 역사, 인간의 손길이 하나로 엮인 문화의 풍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잎 하나에도 땅의 시와 사람의 삶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찻잔을 둘러싼 태도, 예절이라는 사유, 한 모금의 철학. 홍차는 단순히 입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 한 모금은 시간을 천천히 따라 걷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품격을 담고 있습니다. 1. 티타임,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하나의 의식. 영국에서는 오후 4시 무렵 일상 속에 잠시 멈춤을 애프터눈 티라 부릅니다.
이 짧은 휴식은 단지 차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테이블에는 아름다운 찻잔과 소박한 스콘, 그리고 잔잔한 대화가 놓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차를 대하는 태도라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지요. 예를 들어 찻잔을 잡을 때 손가락을 펼쳐 과시하지 않는 것, 주전자에서 잔으로 따를 때 넘치지 않도록 천천히 따르는 것, 서로의 입을 막지 않고 조용히 차향을 음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절이라기보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차 속에 깃든 불완전의 미학. 이제 시선을 동양으로 돌려볼까요? 일본의 다도는 철저한 형식 속에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즉 와비사비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닭이 하나에도 균형이 맞지 않고 찻잔에도 일부러 흠이 잡히도록 만들며 그릇이 놓인 위치, 물을 따르는 속도조차도 결점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점 속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흘러가기에 더욱 귀한 것. 찻잔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마저 끌어안는 미학을 배웁니다. 시니어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매끈한 세월보다 고르지 않은 인생의 결들이 오히려 더 많은 향을 품고 있다는 것. 홍차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3. 함께 마시는 차가 남기는 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는 혼자서도 좋지만 함께일 때 더욱 따뜻합니다. 차를 마시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와 잔을 주고받는다는 것, 말없이 잔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 중요한 대화나 화해, 결속의 시간에는 언제나 차가 함께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진심, 가식 없는 표정,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따뜻한 수증기. 차는 사람을 잇는 잔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위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는 아주 작고 고요한 다리입니다. 찻잔 하나에도 인생의 태도와 깊이가 담깁니다. 어떻게 마시는가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홍차는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줍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말보다는 향을 보여주라고요. 제5장. 노년과 홍차 향기로운 나이들 내 미학. 홍차는 단박에 그 진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잔에 우러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향을 머금는데도 느긋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마치 나이 들매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1. 익어가는 삶, 깊어지는 향. 젊은 시절의 인생이 강하고 빠른 에스프레소 같다면 노년의 삶은 오히려 홍차에 가깝습니다. 지나온 계절을 하나하나 품고 세월이 우려낸 향기를 머금은 잔잔한 음료처럼 홍차는 우릴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잔을 들기 위해 천천히 앉게 만들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그 안에 담긴 향과 온도를 온전히 느끼게 하죠. 노년은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홍차 한 잔처럼 내 안에 쌓인 시간의 향기가 타인에게도 은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쓴맛 속의 단맛, 인생의 조화. 홍차는 그윽한 단맛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미묘한 쓴맛이 숨어 있습니다. 그 쌉싸래한 맛이 바로 이 음료를 깊게 만드는 요소지요. 시니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성취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후회와 고통, 상실과 기다림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합적인 맛의 어우러짐이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쓴맛은 곧 더 깊은 단맛의 배경이 됩니다. 홍차의 향이 오래도록 입안에 남듯 삶의 굴곡은 오히려 우리를 더 향기롭게 익혀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3. 혼자 마시는 차, 함께 나누는 기억. 노년이 되면 자연스레 혼자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고요함은 때로 쓸쓸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롯한 평화가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찻잔을 손에 들고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겨울날 아내와 함께 마신 따뜻한 홍차 한 잔. 손주가 처음 스푼을 들고 우유를 부어주며 웃던 순간. 친구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바라보던 오후. 홍차는 시간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다시금 현재로 데려오는 정서의 매개체입니다. 그 차가운 겨울날 따뜻했던 손의 감촉처럼
그 잔에 담긴 것은 단지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였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잔잔합니다. 그러나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수많은 향의 결들이 고요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홍차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괜찮다고. 늦게 피어난 향이 가장 오래 간다고. 그리고 우리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모금의 온기로 삶의 쓸쓸함조차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제6장. 홍차와 건강 마음과 몸을 위한 치유의 시간. 오래된 찻잎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의 몸은 천천히 따뜻해지고 마음은 서서히 풀어집니다. 홍차는 단지 향기로운 음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조용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1. 따뜻한 물이 몸을 깨운다. 혈류의 흐름, 면역의 힘. 홍차를 마시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온기가 혈관을 따라 흐르듯 몸 전체를 덮는 감각입니다. 노년기의 혈액순환은 젊은 시절보다 더디기 마련이지요. 따뜻한 홍차 한 잔은 그 굳어있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속을 데워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태아닌은 적당한 자극과 안정감을 동시에 줍니다. 피곤하고 흐릿한 오후 가벼운 홍차 한 잔은 과하지 않게 정신을 맑게 해주며 무력감을 덜어주는 은은한 각성제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커피와는 다릅니다. 홍차의 힘은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몸을 긴장시키기보다는 조율하고 정돈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2. 항산화, 항노화, 세월을 거스르기보다 어루만지기. 홍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홍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홍차를 마셔온 영국과 스리랑카의 노인들 사이에서 심장 질환이나 만성 염증의 위험이 낮은 통계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차는 단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월을 아름답게 어루만지는 기술입니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기보다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자기 몸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항노화이자 홍차가 주는 철학적 건강법입니다. 3.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식, 스트레스 해독의 시간. 무엇보다도 홍차는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도의 나라들, 영국, 일본, 중국 모두 차를 마시는 행위를 하나의 의식으로 여깁니다. 그 의식 속에는 느리게 살기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시간, 찻잎이 물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바라보는 여유, 찻잔을 양손에 감싸쥐는 그 감각. 이 모든 행위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정서적 쉼표가 되어줍니다. 노년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이름의 시간입니다. 일, 역할, 체력, 사람. 그 모든 공백 앞에 서 있을 때 홍차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음성 없는 벗이 되어줍니다. 차의 온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중심을 잡고 비워진 자리를 천천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마치 찻잎이 천천히 물에 스며들듯이 홍차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더 오래, 더 조용히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존재입니다. 홍차는 말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고. 지금 이 순간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 딱 좋은 시간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그 잔을 입에 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몸도 마음도 오늘은 조금 가벼워졌다고. 제7장. 삶의 리추얼, 의식으로서의 홍차, 일상을 품격 있게 만드는 힘. 하루가 무심히 흘러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날들,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흐릿해지는 듯한 느낌. 그럴 때 조용히 주전자를 올리고 찻잎을 꺼내어 물을 붓는 일은 어쩌면 삶을 다시 중심에 놓는 작은 의식일지 모릅니다. 1. 반복의 힘, 나를 지키는 한 잔의 약속.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찻잔, 같은 온도의 물. 그 단순한 반복 속에 우리는 자신을 정돈합니다. 홍차를 마시는 그 몇 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시간, 즉 내가 나로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고요한 순간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특히 이러한 리추얼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정 대신 조용한 반복이 외적 역할 대신 내면의 중심이 삶을 이끌어주기 때문이지요. A. 공간을 바꾸는 차의 마법. 홍차는 단지 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찻주전자가 놓이고 잔에 김이 오르고 조용한 음악이나 햇살이 함께할 때 그곳은 더 이상 평범한 거실이 아니라 나만의 성소가 됩니다. 이렇듯 찻잔 하나는 일상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노년의 공간은 자칫하면 침묵과 고요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차가 있다면 그 공간은 정적이 아닌 고요한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3. 느림의 미학, 삶의 속도를 되찾는 일.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클릭 한 번, 배달 하루, 답장은 1분 안에 와야 하는 시대. 그러나 삶의 깊이는 언제나 느림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홍차는 그 느림을 연습시켜줍니다. 물을 끓이는 시간, 우려지는 과정을 기다리는 시간, 차가 식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드는 손동작. 그 느림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삶을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그 느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할 줄 아는 시기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놓치고 살았던 사소한 고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모금의 향, 잔 위로 맺히는 수증기, 입안에 머무는 온도. 이 모든 것이 삶의 감각을 되살리는 감성의 자극이 됩니다. 홍차는 우리에게 말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만의 시간을 가졌는가?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금 삶의 리듬을, 방향을, 그리고 품격을 정비하게 됩니다. 홍차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룩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리추얼의 본질이고 그것이 노년을 우아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에필로그. 찻잎 한 장의 인생. 인생은 마치 찻잎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향도 내지 않지만 뜨거운 물을 만나고 시간이 흐르며 비로소 그 속에 담긴 향과 맛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삶 역시 그러하지요. 세월이라는 물속에서 천천히 펼쳐지며 기억의 향, 관계의 맛, 사유의 깊이를 머금어갑니다. 홍차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피어나십시오. 오늘 찻잔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우러나는 그 향기, 그 속에 이미 많은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잔을 함께 기울일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